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 기리 또 푹 쉬다가 이제 마무리하러 왔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는 당연히 매주 기리과 함께 또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죠. 자, 오늘은 11월 7일 일요일이고요.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 큰 이벤트는 뭐가 있는지 정말 빠르게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힘든 한 주였습니다. 자, 혹시 금요일날 올려드린 투표 한번 보셨나요? 저 기릿은 그 투표를 만들 때 깜짝 놀랐는데요. 아니 글쎄, 이번 주에 코스피가 1포인트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코스피가 보합이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 기릿은 그걸 보고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한 50포인트는 떨어진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1포인트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을까? 그걸 봤더니, 자, 하나하나의 일봉을 보자면 첫 번째 월요일에는 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요일날 쭉 크게 올랐죠. 그러나 결국 윗꼬리를 크게 달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1차 실망을 한번 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미국장이 또 괜찮게 끝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좋게 시작을 했는데, 하지만 또 쭉 빠져서 완전 큰 음봉을 맞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도 마찬가지로 미국장이 괜찮게 끝나서 야, 우리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또다시 음봉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금요일 또 마찬가지로 출발을 3000 위에서 시작했지만 또다시 3000을 깨고 내려가 2969에서 마무리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주 화수목금 전부 다 3000 위에서 시작해 끝날 때는 3000 밑에서 끝나는 그러한 줬다 뺏는 장이 계속 이어진 거였죠.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게 뭐겠습니까? 줬다 뺏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4번 반복하니까 아마도 우리가 조금 더 힘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한 주는 끝났고요. 이제는 다음 주를 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보자면은 지난번에 봤던 첫 번째는 그냥 바로 올라가는 거, 두 번째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쌍바닥, 세 번째는 쭉 내려가는 건데, 이제는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쌍바닥 아니면은 2900을 뚫고 내려가는 거,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지속적으로 저 기릿은 다른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두 번째인 쌍바닥을 찍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겠네요. 물론 그거를 확인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외국인의 정확한 순매수, 그리고 두 번째는 연기금의 기환, 그리고 이 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연기금의 기환일 것 같은데요. 한번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리분들, 이번 주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오히려 올랐네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분명 보합이고 코스닥은 오히려 올랐는데, 이번 주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러한 생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스닥도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1000포인트를 지키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매동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매동은 꽤나 괜찮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오히려 전체 합치면은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큰 물량은 아니지만 오히려 순매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은 당연히 순매수를 했는데, 하지만 금융투자의 매수가 조금 많다는 거, 참고로 금융투자는 조금 단기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큰 매수가 들어온다고 해도 야, 이거 장기적으로 오르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기는 살짝 힘듭니다. 그러한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연기금이 매도세가 좀 크죠. 이번 주 수요일부터 3일간 엄청나게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 기리 무슨 소리야, 수요일날 이렇게 매수했는데. 이건 바로 아마도 기리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 때문이죠. 제 기억에 카카오페이를 2,000억 넘게 매수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순매수를 보여줬지만, 하지만 카카오페이를 빼고 나면은 전부 다 매도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개인은 오히려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이 조금 샀습니다. 그러니 외국인의 기관은 살짝 왔다는 거겠죠. 하지만 그 와중에 연기금의 매도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힘든 장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 연기금이 다음 주에 돌아오는지 꼭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그렇게 많이 매도한 연기금, 무엇을 많이 매도했을까요?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연기금이 무엇을 그렇게 많이 팔았나 참고를 해보자면, 첫 번째 삼성전자 700억을 매도했습니다. NC소프트 440억 매도, 하나솔루션 410억 매도, 호텔신라 350억 매도, 고려아연 320억 매도, 여기까지 상위 5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SKIT, LG화학, 삼성 SDI, 포스코, 셀트리온, 이렇게 10가지의 기업을 연기금이 이번 주 내내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기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리, 근데 연기금은 그렇게 매수세가 크지도 않고 매도세가 크지도 않은데 꼭 우리가 연기금을 봐야 돼? 이러한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자,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이 나뉘어져 있는데, 빨간색이 대부분인 걸 확인할 수 있고 파란색은 불과 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번 주 위 종목들이 주가가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전부 다는 아니지만 연기금에 매도가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높은 확률로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기리스는 연기금이 지금 현재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파는지 이 부분을 한번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연기금이 이러한 기업들이 열심히 매도를 했고 그러한 기업들은 주가가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조금 더 이어서 연기금들이 산 기업들은 주가가 올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1186원으로 꽤나 많이 다시 올라왔네요. 슬슬 다시 고점을 찍고 쭉 내려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WTI 최근 며칠 쭉 빠지더니 다시 81.27달러로 많이 올라왔네요. 다음으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1.455, 얼마 전만 하더라도 1.7까지 갔었는데 1.6도 깨고 다시 1.5를 깨고 내려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러한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은행 그리고 보험 이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주가 흐름이 안 좋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기는 당연히 내년까지 금리가 우상향할 거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기업분들이 이 생각에 동의를 하신다면 은행, 보험 관련주가 주가가 빠질 때 조금씩 줍줍해볼까 이러한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 부분에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미국장은 금요일날 어떻게 끝났나, 또 플러스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웁니다. 다우산업 0.5% 상승, 나스닥 종합 0.2% 상승, S&P 500 0.3% 상승.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오를 만한 이유가 살짝은 있었어요.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 끝이 보인다. 증시 최고치. 화이자 11% 상승.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또 화이자에서 무슨 일을 해냈나 봅니다. 뉴욕 증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온 10월 고용보고서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그리고 화이자의 먹는 알약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에 항공주와 크루즈주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화이자가 뭐였죠? 백신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치료제도 이제 나온다고 하네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10월 고용보고서를 주목을 했는데요. 미국 노동시장은 강한 회복세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화이자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임상실험한 결과 입원이랑 사망 확률을 89%까지 감소시키며, 이에 화이자 주가는 11%나 급등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작년 백신 나왔을 때 어떠한 흐름이 나왔죠? 경제 재개 수혜주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야, 이제 진짜 코로나 끝났다 이러한 생각이 나오며 델타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각각 8%, 5% 올랐고요. 카니발, 노르웨이 크루즈도 8% 올랐고, 로열 캐리비안 주가는 8.9% 상승, 에어비앤비는 12.9%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카지노도 7% 정도 올랐고, 익스피디아도 15%나 올랐다고 하네요. 그러니 내일 우리나라에서도 여행 관련주가 조금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날 유가는 상승했으며 금 가격도 1.4%나 올랐다고 하네요. 자, 여기까지 이번 주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이번 주에 그냥 보합권 살짝 순매수라고 볼 수 있는데 연기금은 엄청나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와중에 무엇을 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리시 열심히 공부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빠르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연기금의 순매수인데요. 자, 오른쪽을 보시면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압도적으로 많죠. 자, 이번 주 증시가 어땠죠? 나빴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두 가지를 빼고 전부 다 파란색, 전부 다 주가가 올랐고요. 그리고 주가가 빠진 그 한 개도 카카오페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 결국 연기금이 순매수하면은 18개 종목 중에서 17개나 올랐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카오페이 3천억이나 매수합니다. 하지만 기분들 이제는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연기금이 카카오페이를 크게 사는 거는 야, 이거 진짜 좋은 종목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연기금은 항상 그러한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 포트폴리오가 있다는 의미인데요. 포트폴리오에 새로운 주식인 카카오페이가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계적인 매수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카카오게임즈를 정말 많이 샀네요. 1,000억원 매수, 두산중공업, 카카오, 아프리카TV, SK바이오사이언스, 하이브, LG디스플레이, 엔캠, 현대중공업, KTNG, SK하이닉스, LG노텍, 두산, 현대차, 만도, 녹십자랩셀, 한전기술, 네오이뮤텍을 매수합니다. 자, 이 중에서는 현대중공업, LG디스플레이, 만도를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무엇을 샀는가? 삼성, SDI, 카카오, 기아, SK하이닉스, 에코프로비엠, 현대차, 여기까지 1,000억원 넘게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HMM, 네이버, KTNG, SK, 삼성전자 우, 에코프로, LNF, 셀트리온, 골프존, LG생활건강, 셀트리온 헬스케어, SKC, 카카오게임즈를 매수하네요. 그리고 외국인 또 마찬가지로 오른쪽을 보시면 전부 다 팔았습니다. 전부 다 주가가 올랐다는 의미죠. 이 중에서는 기아, HMM,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개인분들은 무엇을 샀을까? 호텔신라, 카카오뱅크, 포스코, LG화학, 타이거, 차이나전기차 ETF, 하나솔루션, 신한지주, 위메이드, 신세계, 현대위아, 하나금융지주, SKIT, 고려아연, CS윈드, 롯데정밀화학, 우리기술투자, SK이노베이션,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 효성 첨단 소재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분들이 열심히 매수한 기업들은 전부 다 주가가 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나마 오른 게 두 개가 있어서 뭔가 봤더니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 그리고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 둘 다 해외 기업을 추종하는 ETF라는 게 조금은 우프지 않나 이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 주에 어떠한 뉴스가 있었는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순서대로 보도록 할게요. 페북이랑 사라지는 팡, 이제 더 이상 팡이 없다고 하죠. 그 이유는 페이스북이 이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사명은 메타, 진짜 회사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 이제는 팡이 아니라 마마로 바뀌었다는 거. 그 안에는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는 마마라고 들으면은 뭐라고 엄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는 미국 빅테크 5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하나솔루션 첨단 소재 사업 분할의 장초반 약세를 보여준 게 바로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자, 이러한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장기 투자하기 어렵다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저 기리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친환경에 관련된 그러한 종목들을 좋게 보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하나솔루션 빼놓을 수가 없었는데 하지만 이러한 소식이 나오며 이번 주에 주가가 조금 많이 하락했더라고요. 결국 또 시간이 지나면 다 회복이 되겠지만 주주들이 힘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 SDI의 실적이 나왔죠. 흔들림 없는 자동차 배터리 흑자. 삼성 SDI가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모두 분기 기준 최대 기록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4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 IPO로 기업가치 600억 달러 기대. 자, 다음 주죠. 10일날 상장하니까 당장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날 미국에서 리비안이 상장하는데 과연 주가가 얼마나 오를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참고로 엄청나게 큰 대여인데요.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IPO 공모액 중 세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합니다. 거의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메타버스, 콘텐츠, 게임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52주 신고가를 낸 종목은 총 26개였는데 그 중에 FNC엔터, 아프리카TV, YG엔터테인먼트, 액션스퀘어, 위즈윅 스튜디오, 큐브엔터, 하이브, 초록빛 미디어, 게임빌, 위메이드맥스, 미투온, 버키 스튜디오 이렇게 12개 기업들이 미디어 엔터 게임 업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나 이 기사에 따르면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가는 또 꺾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거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많은 투자자가 야 이제 콘텐츠 끝났네 다음 섹터는 뭐냐 이렇게 다른 곳으로 떠날 수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콘텐츠주가 주가가 빠졌다가 내년에 다시 주도주가 될 확률이 꽤나 높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항상 주도주는 그 전에 한 10월에서 11월 그때 고점을 찍었다가 쭉 빠졌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근 들어 반독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심각한데요. 그러다 보니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많이 두드려 맞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콘텐츠는 반독점, 골목 상권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조금 더 날개를 달지 않겠나 이러한 시각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비싸다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혹여나 11월, 12월이 지나면서 조정을 받는다면은 남들이 전부 다 야 어차피 저거 끝났어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줍줍의 타이밍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각은 지속적으로 저 기리시랑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목요일입니다. 드디어 테이퍼링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남았고 인내심을 가진다고 말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야 어차피 내년이네 지금을 즐겨 이렇게 말하며 주가가 쭉쭉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15년 동안 원전 150개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며 우리나라 원전에 관련된 기업들 엄청나게 올랐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친환경에 관련된 기업들 오히려 나쁜 흐름을 나타내는데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떠한 흐름이 나올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원전주는 조금 더 환호성을 지르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BTS 음악 춤 담은 NFT 나온다. 하이브 두나무와 전문회사 설립. 자, NFT가 뭔지 설명해드렸죠. 전 세계에 수많은 모나리자가 있지만 진짜는 하나밖에 없죠. 하지만 인터넷 안에서는 진짜라는 게 없는데요. 모두가 컨트롤 CV를 하면은 100% 똑같은 음악, 동영상, 사진 이런 걸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다가 NFT라는 걸 사용해서 이거는 진짜다 이러한 도장을 찍겠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분들이 아직까지도 야 이게 좀 맞는 건가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가수의 CD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에 그 CD가 엄청나게 많겠죠. 하지만 그 중에 진짜 그 가수의 사인 CD가 하나밖에 없다면은 다른 CD랑은 차별적인 가격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NFT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이브가 두나무와 전문회사를 설립해 NFT를 만든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 뉴스를 복습을 해봤고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의 주요 일정이 뭔지 정말 빠르게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중국에서 6중 전해가 개막을 한다고 하네요. 여기서는 시진핑의 장기 집권, 명분, 역사 결의를 주목을 해보라고 하네요. 그리고 플러스 내년 2월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다는 거. 아마 그때까지는 미세먼지가 조금은 없겠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GM 부사장 방한을 합니다. 한국의 전기차 물량 배정할지 관심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화요일 미국 10월 생산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며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이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게임을 만든 곳은 넷게임즈라고 하는데 과연 넷게임즈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국전력의 탄소 중립에 관련된 내용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에너지 신기술의 최신 동향을 조망하는 국제 행사인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 2021이 이번 달 10일에서 12일까지 광주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한국전력의 탄소 중립에 관련된 비전이 나온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건설기계 관련 종사자 한 곳에 모인다. 제11회 한국국제 건설기계전 10일에서 13일까지 개최가 된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는 건설기계 관련된 기업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같은 날 울산에서는 국제수소 에너지 전시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안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 그리고 현대로템의 수소트램, 수소연료전지 선박을 볼 수 있으며 22년형 수소전기 트럭 엑시언트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수소에 관련된 기업들은 또 어떤 흐름을 나타낼까요? 그리고 넷마블 세븐나이츠2 10일날 글로벌 출시를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10월 PPI, CPI가 발표되며 다음으로 11일 빼빼로데이는 한국 옵션 만기에 그 다음에 중국 광군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크래프톤의 뉴스테이트가 출시가 된다는 거 과연 어떠한 게임이 나올지 그리고 사람들의 평은 어떨지 진짜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빼빼로데이 날 공모주가 2개가 있죠. 2개가 상장을 하는데 그거를 잘 팔아서 저녁에 치킨을 먹으며 축구 경기를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금요일 디즈니 플러스 드디어 옵니다. OTT에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미디어 관련 주가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MSCI 반기 리뷰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크래프톤, FNF, LNF, 카카오게임즈,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을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실제로 편입이 될 수 있을지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결과가 나오면 바로 영상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또 대응할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같은 날 트와이스가 컴백합니다. 저 기릿은 이제 트와이스 덕질을 하러 가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도 살짝 발 정도는 담그러 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류세 12일부터 20% 인하를 합니다. 혹시 주유 계획이 있다면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봤다가 알뜰 주유소 그 다음에 직영 주유소를 찾아가면은 조금 더 싸게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 주는 정말 이런 게 많은데요. 바이오의 한 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미국 신경과학회 뉴로사이언스 2021 온라인이 개최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알츠하이머 학회,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미국 면역 항암학회,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는 미국 안과학회, 마지막으로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는 미국 심장학회가 열린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수앱지스, 네오이뮨텍, ABL바이오, 매드팩토, GC 녹십자랩셀, 차백신 연구소, 그리고 G3BNT 이러한 기업들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바이오에 관심 있다면 이러한 것들도 꼭 챙겨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기업들을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수앱지스, 네오이뮨텍, ABL바이오, 매드팩토, GC 녹십자랩셀, 차백신 연구소, 마지막으로 G3BNT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거의 마지막 실적 발표라고 볼 수 있겠죠. 월요일부터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현대그린푸드, SK네트워크스, 현대홈쇼핑, 메리츠증권, 현대리바트, GS, 화요일입니다. 한호시스템, NHN, 이노션, KT, HK노엔, GKL,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수요일 CJ프레시웨이, 펄어비스, 게임빌, 컴투스, 케어젠, 넷마블, 휴젤, 동양생명, 카카오페이. 다음으로 목요일은 LG, 삼성생명, NC소프트, W게임즈, 크래프톤, 지역 난방공사, 시젠. 마지막으로 금요일입니다. 삼성화재, 네오위즈, HMM. 자, 여기까지 이번 주 그 다음에 다음 주 정리를 깔끔하게 해봤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주도 양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